자, 우리 32번 봅시다. 자, 이제 방금 전까지는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서 수치 대입법이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었다면 32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 3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이번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래. 자, 몫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몫을 우리가 qx라고 만들어주자고. 자, 나눗셈에 관한 등식이니까 얘는 x에 대한 무슨 등식? 네. 수업 때도 우리 강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건 아주 잘 배운 거야, 누군가. 자, 그러고 나면 여태까지는 이 나누는 식이 가로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서 무언가 x값을 대입하면 0이 됐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근데 이때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데 이때 이제 qx를 예상합시다. 자, qx는 몇 차식? 자, 좌변이 3차식? 그럼 우변도 3차식이 돼야 돼. 근데 이 q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식과 곱하기가 돼 있어. 2차식과 몇 차식이 곱해져야지만 3차식이 나올까? 1차식. 자, qx는 우선 1차식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내죠. 그러면 어떤 1차식인지 더 구체화시켜야 돼? 자, 1차식이니까 자, 잠깐 멈추고 여기까지만 써놔. 1차식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a, b라는 문자 썼으니까 px 플러스 q꼴이 돼야 돼. 자,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x제곱 플러스 1과 px 플러스 q가 곱해지면 이렇게 전개돼서 뭐가 돼? px 세제곱이 될 건데 여기 지금 3차항에서 얼마야? 3. 그럼 이 p가 얼마여야 돼? 그렇지. 바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여기 3x라고 바로 쓰자고. 그리고 q 쓰기 귀찮잖아. a, b 썼으니까 c라고 이렇게 쓰자고. 미지수 아무 문자나 써도 되는데 그냥 c라고 쓴 거야. 자, 이제 이 qx가 이렇게 예측이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쓰자.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때 자, 몫이 qx 즉 3x 플러스 c가 되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하기 위해서 우변을 전개합니다. 3x제곱 나오지?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cx 제곱 나오고 세제곱 땡큐. 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3x 나오지? 근데 뒤에 플러스 또 x가 있네? 플러스 4x가 되겠지. 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c가 되고 여기 플러스 1 또 보이네? 플러스 c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개수 비교할게. 3차 아이고, 여기도 미안 세제곱입니다. 3차항끼리 비교했더니 그냥 완전 똑같아. 뭔가 같다라고 쓸 게 없어. 완전 같으니까. 자, 여기는 2차항이 보여. 2차항 개수가 뭐야? c야. 근데 이쪽 좌변에는 2차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0. 자, 이제 여기 1차항 개수 a야. 자, 여기 1차항 개수는 뭐가야? 4야. 아, a가 4가 됩니다. 자, 여기 상수항은 b야. 우변의 상수항은 c 플러스 1이야. 근데 c가 0이라고 구해놨지?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 b, c 값 다 구했어. 우리는 뭘 구하냐? 상수 a, b 값만 구하면 됐네. 자, a가 4, b는 1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제는 드디어 나머지 정리 들어가기 전 문제가 되네. 저번에 우리 진도 한번 나갈 때 나머지 정리까지 했었네. 자, 기억이 안 날 거라고 선생님 믿어.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제는 기억하시길 바래. 자, 봐봐. 우리 12월 달 너희들 중순쯤인가 보기 시작해서
벌써 한 달여가 지나갔어. 12월 달까지야. 뭐 복습 안 해도 선생님이 개의치 말라고 했고 별말 안 했어. 근데 1월 달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6일이잖아. 보름 지났다고. 되게 빨라. 좀 있으면 또 여기 뭐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뭔가 일이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럼 1월 달이 끝나. 2월 달에는 또 거의 일주일 동안 쉬어야 돼. 뭐 때문에? 설 연휴. 2월 달 끝나. 이제 진달래 개나리 피기 시작해 3월 달 되면 추위도 어느 정도 남아있겠지만 포샘추위라고 하지. 3월 중순 넘어가 버리면 뭐야? 따뜻한 바람 불어와. 4월 달 되면은 이제 다른 곳들도 막 펴. 그런데 4월 말 되면 첫 시험 봐. 5월 초에서 4월 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도 할 거고 그 사이에. 또 입학했으니까 3월 달 첫 주는 또 날아가겠지? 놀 거 아니야. 놀고 돼 있고. 놀면서도 잘 시간 나눠서 공부할 시간 만들고 복습하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연? 선생님이 뭐 한두 해, 뭐 원데이 투데이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노는 시간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 그럼 누가 못 도와줘? 본인이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입학해서 한 주 지나가고 뭐 동아리가 어쩌다 하면서 또 빠져. 동영상 있으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아무튼 빠지고 또 2, 3주 지나가 4월달 되니까 그러면 또 각 학원이든 각 과목이든 야 시험 준비해야 돼 라고 해서 막 여기 시험 시간표도 나오고 막 나와. 근데 돈바람 불잖아.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 또 거기서 이제 입학하고 나서 어떤 남학생 여학생 또 친해졌네? 그럴 수 있지. 그건 상관없다니까.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좀 구분해서 데이트도 하시고 뭐 영화도 보시고 하면 되는데 그냥 쭉 좋아 그냥 끝이야. 그래서 대학 떨어졌고 첫 시험 망치고 중학교 때 100점 가까이 그다 필요 없다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낮았어. 수학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니까 복습하면. 자 이제 33번 볼게. 이게 그렇게 20몇 년을 학생들하고 보내는 거야 선생님이. 플러스 ax 플러스 1 이것이 무엇으로 x제곱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대. 자, 목 얘기가 없으니까 몫을 qx라고 하고 qx 지겨우면 그래 이번에는 미안해 속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px식이라고 쓰자. 그냥 qx 지겹다. px로 바꾸자. 몫이 px고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고 쓸 필요 없지. 자 나머지 정리 뒤에 인수정리라는 또 부분이 있는데 인수정리하고 관련돼 있어서 여기서 미리 살짝 설명하면 좌변의 3차식이 우변의 2차식 곱하기 px 꼴로 인수분해된 모양이야. 나머지가 0이라는 건 인수분해된 모양이야. 방금 어떤 정리가 나온다고? 인수정리라는 개념이 나와 뒤에 가면 인수분해 모양에서 우리는 인수정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먼저 그거 기억해두면 인수정리 공부할 때 도움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 px를 예측하겠지? 자, px는 몇 차식이 돼야 돼? 1차, 2차하고 1차 곱해지면 3차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 px 1차 함계수는 얼마가 돼야 돼? 2. 그리고 플러스 b 정도로 예측할 거야. a라는 문자는 자 우리 교재에는 ps 대신에 qx를 써놨지만 여기서는 ps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32번과 똑같지요. 개수비교법 씁니다. x 제곱 여기 b 썼네. 미안 죽을 죄 늦었어. 자 c야 c 우리 b라는 문자 썼으니까 플러스 b px 자리에 2x 플러스 c가 되고 전개합니다. 2x 세제곱 자 플러스 cx제곱 자 플러스 2bx 자 플러스 bc가 돼버려. 자 계수 비교 2차함끼리 먼저 비교하면 되겠지. 2차함계수 c는 좌변의 2차함계수 1과 같을 거고 자 여기 보면 좌변의 1차함계수와 우변의 1차함계수는 같을 거고 식 하나 만든 거야. A, B에 관련된 식.
자, 또 우변의 상수항 BC와 좌변의 상수항 1이 같을 거야. 이 두 개 연립하는 거야, 이제 또.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 때 변변 더하거나 곱하기 빼버린다. 변변 더하거나 뺀다라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지만 여기서는 변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자, B하고 C 여기 연립 안 해도 되겠네. 미안. 앞에서 우리 C가 얼마라고 했어? 1. 그러면 여기서 B부터 구할 수 있지? C에 1 대입하면 B는 얼마가 돼? 1이 되겠네. 자, 그리고 B를 여기다가 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래서 A, B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거 들어갑니다. 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개념의 이름은 안 써도 돼. 자, 나머지 정리고 여기까지는 안 써도 돼. 저번에 썼던 사람도 또 밑에다 써야 돼. 자, 1번이 있어. 자, 다항식이야. 그런데 몇 차 다항식인지는 몰라. 자, 다항식 fx를 자, 이번에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에 관한 정리 개념 공식이야. 자, fx라는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나머지 정리가 만들어져. 자,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값이냐? fa라는 값이 돼. 자, 먼저 기억해주고 이제 증명 과정 갑니다. 여기에도 증명 과정 달려 있어. 자, 다시 다항식 집중. 다항식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다.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눈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나눗셈에 관한 등식을 쓸 거야. 자, x-a로 나눴어. 목 얘기 없으면 몫을 그냥 qx 정도라고 쓰자고.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돼? 상수가 되겠네. 그 상수를 r이라고 표현하죠. 자, 다시 나눗셈에 관한 등식,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따라서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야. 자, x에 어떤 거 대입할 거냐면 xa 를 대입할 겁니다. 왜? 얘를 0으로 만들어주잖아. 자, 수치 대입법 사용할 때는 무언가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어떤 식의 값을 간단하게 0이 아니어도 1이나 마이너스 1, 2, 3 요 정도까지로 나타날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주는 게 좋지. 자, 수치 대입법에 의해서 xa 대입하면 fa로 표현되고 여기다 a 대입하면 0이야. qa라는 값이 나오겠지만 0과 곱해지니까 0이 되고 우변에 남는 건 뭐야? r밖에 안 남지. 나머지 r이 fa 값이네. 증명 끝이야.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증명도 기억해줘야 돼. 다시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성립하는 공식 개념이고 자, 이제 2번을 볼게. 2번은 x-a로 나눈 게 아니라 자, 또 다항식 fx를 이번에는 1차식이지만 이런 모양의 1차식으로 px 플러스 q꼴의 1차식으로 자, 여러분들 q하고 g하고 구분해서 써. 조금만 연습하면 q는 뒤로 가서 뿅, g는 앞으로 쭉 이게 되는 거야. q 딱 동그라미 그리고 a처럼 그리고 뒤로 가서 뿅, 이게 q야. 수학에 자주 쓰이는 문자야. 수학 공부할 때 g는 앞으로 가서 b 삐져나오는 거야. g하고 q하고 꼭 구분해주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얘를 뭐라고 읽어?
얘는 뭐라고 읽어? 알. 알파. 구분하세요. 알파는 위에 삐쭉하게 이렇게 빼버리면 돼. 얘를 안 빼면 뭐가 된다? A야. A하고 알파는 다른 문자야. 알파벳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A고 그리스 로마 문자에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알파야. 그 위치는 알파벳이나 그리스 로마 문자나 같지만 만약에 x-a로 나눈다와 x-알파로 나눈다는 다르게 읽었잖아. 이 a하고 알파하고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이 q도 마찬가지. 자, 다항식 fx를 p 플러스 q로 자, 나머지는 자, 이번엔 f 삥이다라고 쓸 건데 자, 다시 위로 가볼게. 여기 보니까 이걸 암기하는 요령입니다. 집중. 자, 이 a라는 거는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부터 x 빼기 a를 0으로 하면 x값 얼마가 돼? a가 되겠지? 그 a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돼. 가로 안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얘를 0으로 만들게. 자, 여기서 px 플러스 q를 0으로 만들면 x값은 뭐가 되는 거야? q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q가 될 거고 p로 나누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p분의 q. 이 마이너스 p분의 q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 정이야. 자, 아까 다시 우리 q하고 g하고 구분하고 a하고 알파하고 구분하라는 이유는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때 있지 중학교 때도 있었던 것처럼 알파를 써야 되는데 막 쓰면서 a를 써놓고 a를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파를 써놓고 구분 안 하고 이거 다 감점되거든. 안 봐줍니다. 다른 거니까. 수학은 1과 마이너스 1이 같아? 요거 한 끗 차이잖아. 짝대기 하나. 이거 다른 거야. 당연하지? 마찬가지야. a하고 알파도 다른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다항식 fx를 1차식 px 플러스 q로 나눈 나머지는 어떤 값이야? f 마이너스 p분의 q라는 값이 돼. 자, 눈 떠라, 눈 떠라. 자, 거기 우리 45페이지에 설명이라는 부분이 있어. 한번 설명 읽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밑줄 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성립한다. 1차식으로 나누지 않거나 목까지 직접 구하려면 그러니까 나머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누지 않거나 나머지만 구하는 게 아니라 목까지 구하려면 직접적인 나눗셈 방법 있지? 세로로 하는 거 그거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면 돼. 그런데 나머지만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또 우리가 저번에 1월달 들어가기 전까지 방금 전 나머지 정리까지 공부를 했었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야 될 게 공부했었어 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그거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 너희들은 수업을 들은 거지 공부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만 아 공부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헛짓했구나 복습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34번 볼게. 자, 여러분들 문제 눈으로 읽어가면서 쓰기.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12는 자,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자, 여기까지 썼으면 얘를 1번 과정이라고 할게. 자, 또 뒤에 문장을 보면 x-3으로 나누면 거기 조금 말이 모자르네. 자, 우리 교재 봐봐. 교재 나누면 12일 때라고 써있지. 자, 여기 사이에 단어가 빠졌어. 나머지가. 자,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삽입기호 쓰고 나머지가 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고 하고 얘가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겹치면 여기 AB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어. 집중! 못 때리지 말고. 자, 만약에 조금 때리거나 좀 나른하다 하면 뒤집을 쫙 펴. 자꾸 움직여. 멍 때리거나 주는 게 죄는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계속 그러면 본인은 손에서 나와서 못 치니까. 그지, 지우랑? 너 얘기했어, 너 엄마. 너 아까 이렇게 살짝 주는 거 같아. 아닐 수도 있어. 선생님도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첫 번째 과정 들어가 볼까? 첫 번째 과정 들어가기 전에 요 3차 다항식이야. 얘를 fs라는 이름을 주자. 이렇게. 자, 나머지 정리 떠올려야 돼. 이렇게 되면 이 첫 번째 과정은 뭐가 되냐면 fx를 자, 무엇으로? x-2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저번 테스트 미흡한 친구들 수업 후에 남아서 테스트 보고 가. 제시험. 너희들도 월요일까지 테스트 안 보겠다고. 만약에 근데 월요일날 새 친구 아니면 봅니다. 시험지 다 만들어져 있어. 무조건 그러면 누군지 몰라 선생님도 아까 원장님이 그냥 살짝 말씀하셨는데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꼭 오기를 바래. 그때 복습해두면 뭐든 안 오든 상관없잖아. 공부를 좀 편하게 하길 바래. 편하게. 대국적으로 공부를 해. 쪼잔하게 하지 말고. 자,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지? 0. 무엇이? 그렇지. 무엇이? 그렇지. 나머지가 0인 거야. 자, 주어 빼먹으면 안 돼. 0은 무엇이? 나머지.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러면 자, f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어떻게 기호로 쓰여져? f 얼마로? 개념 방금 전에 정리했던 거 f 2로 왜 2를 대입하면 되느냐? 얘를 0으로 만들어봐. 그럼 x가 얼마가 돼? 2. 이 2를 대입하는 거예요. fx, x자리. 나머지가 f인데 그게 얼마나 소리야? 이 나머지 f2가 얼마나 소리야? 0이란 소리야. 나머지 떨어지니까. 나머지를 기호로 쓰면 f2가 되고 그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위에 그냥 밑으로 계속 가볼까? 자, 이제 f2라는 값을 표현해보자. 여기에서 x자리에 2를 대입했지? 여기도 x자리에 2 대입하는 거야. 다. 2의 세제곱과 곱하기 2니까 얼마? 2의 4제곱 16이 되고 자, 2의 제곱 되니까 4 그럼 플러스 4의 2 되고 2 대입하면 플러스 2이 되고 빼기 12 써주고 그게 0이라는 소리야. 자, 위에 살짝 여기까지만 줄게. 이거 정리합시다. 4a 플러스 2b 써주고 2개 계산하면 플러스 4지. 이항시켜. 그럼 마이너스 4가 돼. 자, 또 양변을 2로 나눠.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을 하나 만든 거야. 그럼 또 다른 AB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풀면 돼. 어떤 걸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또 다른 AB에 관한 식을 만들게. 여러분들은 요 과정 밑으로 쓰는 거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x를 무엇으로 나눠?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나머지가 12가 됩니다. 라는 조건이야. 나머지를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호로 쓰면 f 얼마?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값이 진짜로 12라는 거야.
자, 또 누가 열심히 필기 안 하는 사람이 보여. 테스트 한번 그 사람 유심히 살펴볼 거야. 자, 남는 거 싫으면 그냥 퇴원해. 알아서. 그런 사람도 꼴보기 싫어. 많이 틀리면 선생님 뭐라고 안 해. 그 대신 적당히 틀리길 언제나 바라지. 많이 틀린다는 건 복습이 너무 소홀하다는 거고. 그래도 오랫동안 몇 달 동안은 나무라지 않아. 대신 남았다 가자라고 선택할 거야. 남는 거 싫으면 그냥 나가세요.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는 대학을 포기하세요. 그냥 바로. 대학갈 욕심 부리지 마. 제가 못 가니까. 수학 공부는 왜 한다? 수학 공부하는 이유. 귀찮잖아. 하기도 싫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다는 게 아니라 공식 개념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왜 공부해? 어쩌면 필요 없지? 예전에도 동진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두 번 물어봤었어. 우리 처음 거의 만났을 때. 그러면 목적이 분명하잖아.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대학 가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학 가는 방법이 있어. 공부 없이. 세계 대회에서 1, 2, 3등해. 그럼 대학 가. 어떤 분야든 과학 분야든 예술 분야든 뭐 이렇게 뭐 근짓기 하는 거든 우리나라에서 1, 2등 한다고 해서 대학 바로 합격 안 시켜줘. 세계 대회에 나가서 예를 들면 수학이니까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한국 올림피아드 아니야.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1, 2, 3등 안에 들면 다른 별다른 시험 없이 특별히 뽑아줄지도 몰라. 학교마다 다르지. 뽑아줄지도 몰라. 진짜로. 근데 뽑아줄지도 모른다고 했지 반드시 뽑힌다고 얘기 안 했다.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 아, 대신 또 한 가지 있어. 공부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것. 정말로. 아니 논술도 공부해야지. 어떤 논술이든. 인문 논술이든 수능 논술이든 공부해야지 합격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세계도 시험 성적이 80%야. 실기가 20%고 시험 성적이란 건 학교 내신 또는 수능 성적이고 국어, 영어, 수학 다 포함해. 빠뜨리지 않아. 자, 근데 또 있어. 체육계열 말고. 음악계열. 음악계열은 거꾸로야. 실기가 80%, 필기, 즉 성적이 20% 정도야, 대략. 근데 그 성적도 수학 요구하지 않아, 음악은. 아니.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 되게 적게 뽑아.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게 입시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미술계열. 근데 안타깝게도 미술계열은 체육계열과 똑같아, 지금. 거의 성적이 80% 정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니까 실기가 20% 정도. 이런 전형도 있고, 이걸 비실기 전형이라고 해요. 실기 성적을 많이 반영 안 해. 왜 그러냐면, 미대에 지원할 정도라면 그림은 아예 못 그릴까? 아니야. 그림 어느 정도 자신 있으니까 미대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 진짜 그림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리는데 미대 가겠냐고. 뭔가 현장에서 같아요. 지랄 인정. 자, 지랄 인정이야. 자, 근데 아주 재밌는 얘기했어. 이렇게 그리면은 미대 못 가는 거야. 그지? 그거 다 베이스로 깔아놓은 거야. 체대도 마찬가지라서 그래. 운동 능력이 아예 없어. 몸무게가 한 200kg 나가. 실험하면 되겠네. 그러면 다른 체육계열로 가야지. 몸무게가 200kg 나가. 근데 뛰지를 못해. 실험할 수 있어? 실험 제자리에서 지랄?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학을 떨어지는 거야. 수학 공부하면 되지? 표점 맞으면 되네? 어떻게? 만약에 처음에는 뛰지 못할 수 있잖아. 진짜 죽을 만큼 연습해야 될걸? 그 친구가 처음에 뛰지 못했다가 씨름 선수를 하려면 죽기 직전까지 연습해야 될 거야. 그 씨름 선수들 하루에 10km 이상씩 뜁니다. 그 몸 갖고 뜁니다. 근데 잘 뜁니다. 그 씨름 선수들 살이 막 근육질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우리 뭐 이렇게 막 체급이 큰 씨름 선수 막 살이 수렁수렁 거리잖아. 특히 강호동 같은 사람. 강호동 씨름 천하장사 출신이야. 어마무시하게 힘이 있어요, 그 양반. 그런데 근육 없어. 막 이렇게 예전에 보면 막 철렁철렁거리고 이렇게 막 허리살, 뱃살이. 뱃살은 내려가는 좁혀가지고. 다리도 이게 근육이 아니라 뭐 그냥 나무처럼 통으로 돼 있는데 씨름에 맞는 체형을 만든 거야. 씨름은 체급이 낮을수록 근육질처럼 뭐 헬스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헤비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등치가 큰 씨름 선수들은 막 철렁철렁거리고 막 뱃살 철렁철렁.
그런데 하루에 10km 이상씩 뛰어.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죽을 만큼 연습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연습해서 대학생 때도 씨름 선수하고 졸업해서 프로의 씨름 선수를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떤 고등학생이 한 2, 3학년이 이만큼 등치가 있어. 나 체대 가고 싶어. 씨름 선수 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1, 2년 갖고 택도 없는 소리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꾸준히 해야 돼.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대학을 가는. 공부를 아예 안 해. 예체능 계열이 아니야. 저기 지방에 가면 이름도 듣지 못한 대학도 있어. 너희들 아예 몰라. 그것도 4년제래. 성적 안 봐. 이렇게 얘기해. 광고가 딱 나와. 어떤 뭐 인터넷에 조그맣게 나오고 내신 노, 수능 노, 오기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 도대체? 대학교라는 거. 임수분해 못하고 미적분 못해도 합격시켜드릴게요. 근데 그 대학의 이름을 봤더니 어딘지 모르겠어. 이름도 처음 들어봐. 있어 아직도. 아직 그 통계학도 안 됐거든. 정리가 안 됐다고. 가세요. 뭐 20살 넘었는데 본인이 판단하면 되지. 거기서 졸업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갑자기 학교가 없어질 거야. 요즘에 작년 겨울에도 작년 가을에도 그런 뉴스 많이 떴어. 내가 어디 지방대에 갔는데 갑자기 학교가 없어진대. 학생들은 막 뭐라고 그래. 그 학생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 억울하고. 억울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성적, 입학 성적 분포를 보면 공부를 안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뽑아줘. 등록금 보려고 대학에서. 그 등록금 갖고 맨 위에 있는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네. 횡령을 하네. 떼돌리네. 교수들도 제대로 채용을 안 하네. 이게 우리나라 지방대학들의 문제점이거든. 안 그런 대학도 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지방대학 4년제들에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또 있어. 전문대 가기. 저는 기술 배워서 빨리 취직하고 싶어요. 좋아. 자기 선택이니까. 전문대는 성적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아니 막 5등급, 6등급, 7등급 수능 기준으로 볼게. 수능은 아직까지도 9등급자야. 너희들도 수능은 9등급이야. 내신만 5등급을 바뀐 거야. 너희 교육과정도 수능은 9등급으로 나눕니다. 지금 너희들 선배들이 지금 고3 애들처럼. 그러면 막 내 성적이 수능 성적이 막 8등급, 9등급, 꼴등급이야. 그래도 전문대는 붙여줘. 그 가서 기술 배워서 취직할 수 있으면 취직해보라고. 운 좋게 취직이 되면 좋은 거고. 내가 사장이라면 난 안 뽑지. 왜? 똑같은 월급을 줘도 이름 들으면 알만한 4년제 나온 애가 있는데 너희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해봐. 누굴 뽑을 건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현실은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현실에 주눅들 필요도 없어. 자기 선택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멋진 거거든.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수학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꾸준히 뭐 과학이나 사회도 공부해서 가는 게 인원도 가장 많이 뽑아. 확률도 가장 높아 사실. 근데 그걸 꾸준히 한다는 게 귀찮잖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체능계나 다른 계열은 훨씬 더 어려워.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냥 일반 학원 다니는 것보다 체대학원이나 미술학원이나 음악학원, 특히 미술음악학원은 뭐 어디 지방대 교수라고 해도 교수한테 레슨 한 번 받는다? 한 번 레슨비가 200만 원이 넘어. 2시간이. 한 번 레슨에 2시간 200만 원이 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집에 어떤 뭐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있다면 나쁜 건 아니잖아. 그건 뭐 입시 비리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 근데 가장 평범하게 우리는 모두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 선생님을 포함해서. 꾸준히 공부하는 게 돈도 제일 적게 들어. 그리고 대학 입학 확률도 제일 높아, 확률이.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낄 거야. 대학 떨어져도 잘 못 느껴. 그러니까 20살밖에 더 되나? 세상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또, 군대 갔다 오면 되죠. 그래. 남학생은 그래, 그거라도 기회라도 있지. 군대 갔다 오면 대학을 갈지 안 갈지는 본인이 또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거든. 상관없어. 어차피 대학 다니다가도 군대는 갔다 올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 특히 남자들의 현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뭐 나중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뭐 쇼핑몰 열면 되죠. 뭐 예쁜 옷, 예쁜 액세서리 같은 거. 그래 좋아. 아니 뭐 유튜브 해가지고 뭐 한번 돈 많이 벌면 되죠. 그래 좋아. 특히 유튜브를 하든 뭐 하든 자기 선택이고 남을 해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빡세. 그 길들이 공부보다 거짓말 안 하고 10배는 더 빡세. 그냥 누구나 아이돌 되고 싶어하고 연습생 시절 거치고 막 지금 텔레비전 보면 막 엄청 유명해지는 가수들 아니면 연예인들 있잖아. 우리나라에 1년 동안에 1년에 새로 생기는 아이돌 연습하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알아? 10만 명 이상. 10만 명 이상. 거기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뭐 유튜브에 나오고 데뷔하는 친구들 10만 분의 1. 10만 분의 1, 0.0000001. 그게 예체능이야. 그게 공부를 하라,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자기의 각자 판단에 맡길 거고, 그거 멋진 거야. 근데 허영스럽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 하면 되죠. 세상이 마음대로 되면 부모님들 고생 안 하고 사신다. 너희들보다 먼저 태어나서 선생님 포함해서 너희보다 먼저 살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부모라는 위치도 한 번이고 자식이라는 위치도 한 번의 인생이야. 예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아. 또 다른 인생, 우리 드라마 보면 전생을 뭐 몇 번 거치는 그런 드라마도 많지만 현실 속에서 그런 거 없지. 그래서 누구나 다 힘든 거고 여러분들도 힘든다는 거 알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 알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자. 첫 시험 잘 봐서 성적이 높은 성적 받으면 기분 좋잖아. 희망도 생기잖아. 그게 다야.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복습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태경이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리고 가끔은 수업하다가 여러분들이 입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도 진도 좀 덜 나가겠지. 그럼 성실하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 얘기는 선생님이 길이를 알아서 자르겠지요. 자, 여기까지 했어. 아이고 좀 놀게 해주려고 여러 번 했네. 자, 진도 빨리 안 나가려고 선생님 좀 애를 쓴 거야. 입시 빌려가지고. 자, 다시 가보자. 그 대신 지금 새로운 개념, 아까 앞에 문제들은 전에 배웠던 개념 갖고 푼 거고 새로운 개념이잖아. 꼼꼼하게 복습해서 다음 월요일날 딱 앉아있으면 알았어 월요일날 그 신규생 모든 안으로 월요일까지 테스트 안 볼게. 알았어. 그러니까 복습 잘해서 개념 잘 기억하고 있어. 근데 너무 테스트 오랫동안 지금 안 보고 있어서 걱정스러워. 여러분들이 얼마큼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 못하고 있잖아. 파악을. 강사가. 그러면은 좀 부족한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 F3 만들어보자. 여기다 3대입해. X에 3대입했으니까 3대입하고 3대입하고 3대입합니다. 그럼 뭐가 돼? 3의 세제곱 얼마? 27. 27 곱하기 2야. 얼마? 54. 그렇지. 자, 더하기 3대입합니다. 9A. 3대입합니다. 플러스 B. 아이고 미안. 플러스 3B. 그 다음에 빼기 12. 그게 얼마다? 12라는 거. 자, 이제 또 정리할게. 여기 위에다가. 자, 여기 9A 플러스 3B. 한 번 더 써주고. 는. 자, 이렇게 먼저 계산합시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겠지? 54 빼기 10이야. 그럼 42가 되고, 42가 2양 되면 12 뒤에 마이너스 42가 이렇게 써지겠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 30이 되겠네. 자,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겠네. 3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A, B에 관한 식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이제 외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네모칸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 플러스 B 보이니까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립시다. 2A에서 3A 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 B에서 B를 빼니까 속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8 될 거지. 아,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구한 거야. 자, 이 마이너스 8을 A 자리에 위에 식이든 아래 식이든 대입합니다. 위에다 대입할게.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16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b는 얼마가 돼? 14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b는 얼마? 14. 여기 못하다. 거기 교재에 a는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a는 마이너스 8이야. 선생님 손가락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자, 고쳐줘. 그 십자, 그 1을 이렇게 지워준다. 아니면 화이트로 지워준다. 이상한 거 있으면 항상 얘기해. 선생님도 못하겠지. 자, 35번. 자, 이제 6분 남았어. 6분. 좀만 기다려. 이제 한번 쭉 펴고. 오케이. 자, 35. 그리고 어저께 오늘 시험 볼 줄 알고 테스트 범위를 물어봤던 건 유정이야. 아주 방금 먹었어. 근데 11시 반쯤이었나? 11시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자, 35번 갑니다. 저렇게 조금 행동으로 적극성을 좀 띄워봐. 나름 공부할 때 좀 버틸 수 있어. 자, 35번 보면 35번 문제 마지막 문제로 할게. 잠시 좀 쫓아보고. 자, 35번. 당시 fx를 자 읽어가면서 기억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가 2x 플러스 6이 돼 있고 또 fx를 두 번째 조건이야. 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가 되냐?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네. 자, 두 번째는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야.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그런데 위의 표현을 보면 얘가 조건입니다. 조건. 이 조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형식이야. 나눗셈에 관한 형식이야. 자, fx라는 다항식을 어떤 식 x제곱 빼기 5x 빼기 6으로 나눴어. 자, 몫이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있어? 없어? 문제에서 몫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냥 qx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6입니다 라고 써있어. 그리고 항상 두 번째 단계 생각해야 돼. 자, 이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놓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 x, 2, 자, 여기 1, 6이라고 써주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치? 이제 fx를 정리를 한 거야.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조언. 이 인수분해 바로바로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럼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럼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동원해서라도 선생님 연습시켜드리고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야지 하다가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거나 에이 귀찮아, 연락하기 귀찮아, 연습하기 귀찮아 이런 마음이 올 거야. 그거를 잘 이겨내길 바래요. 거기까지 선생님이 못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선생님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온몸 바쳐서. 근데 그런 행동 안 하면 선생님도 모르잖아. 너희들 각자가 중학교 과정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내용을 얼만큼 모르는지 아는지 나는 모른다고. 유일한 방법이 있지. 테스트로 확인해 드리는 거. 근데 테스트도 우린 진도를 계속 나가줘야 되잖아. 진도 나간 만큼씩 테스트 보지. 너무 오래전 거는 시험 준비할 때 또 다시 풀어보겠지만 그때 채워야 돼. 자, 이제 목적 가볼게. 자, 얘가 목적이야. 목적은 여기 목적이라고 이렇게 써놓을게. f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쓰자. f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얘를 기호로 쓰면 f 얼마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렇지, 6의 값. 6은 어떻게 나온 거야? x-6을 0으로 만들어봐. 그럴 때 x값 얼마가 돼?
6이 되지? 이 6이 가로 안에 들어가면 돼. 나머지 정리를 외우는 요령이야. F6의 값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위에 조건으로 가보자. F6은 X에 6 대입했지? 그럼 여기 X에 6 대입해. 그런데 6 대입하면 7이야. 여기 6 대입하니까 얼마가 돼? 0이야. 곱하기 0. 여기다 6 대입하면 Q6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Q6이란 어떤 값이야. 모르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도 얼마? 6 대입해. 그럼 얼마야? 12. 12 더하기 6이니까 얼마야? 18. 아이 좋아.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아싸라비야. 내가 구하는 답은 얼마가 된 거야? 18. 18 이렇게 된 거야. 자, 고생했어. 자, 월요일날 새 친구 왔으면 좋겠어. 안 와도 됐죠. 오늘 아무것도 안 왔어. 너 이거 내 샤프 아니야? 얘들아, 동영상에 흔적 보자. 그 질문을 남겨야지. 다음 주 금요일은 무슨 일이 들어본다. 알겠지? 싫어.